과업수행 계획서를 언제 제출했습니까? 한 1년 전이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저희가 4월 중순경에 제출했습니다. 이때 그 내용에 보면 사실상 강상면 종점안은 들어있지 않지만 기존 고속도로의 교각 및 접속 및 근절된 터널 간 JCT 계획으로 종점부 위치 변경 뭐 이런 등등 해서 종점부를 변경하는 취지가 내용이 들어있죠. 네, 맞습니다. 그 전까지 현장을 몇 번 가셨습니까? 4월 6일 한번 갔고요. 4월 22일 날 사진 촬영하고 드론 촬영 때문에 한번 그 전에 과업수행 계획서 낸 거죠. 4월 중순이라고 하셨으니까 한 번 가셔서 4월 과업수행 계획서 22일 내신 이전에 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4월 22일 이전에 그러니까 한 번 방문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3월 29일 날 용역 착수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럼 불과 열흘 만에 이렇게 용역을 종점부를 변경하겠다는 취지의 과업수행 계획서를 냈는데 네. 그건 통상적으로 볼 때 굉장히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어떻습니까? 가능합니다. 왜 가능합니까? 저희가 그 4월 이미 이 예타 안에는 그 종점부에 대해서 뭐 국토부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공문서가 있었어요. 예타 안에 보면 국토부에서 그 종점부에 여러 가지 교각 접속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국토부의 답변이 있었어요. 저희가 착수보고 하기 전까지는 국토부 계약 담당자 위에는 접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용역계획서, 과업계획, 공정계획서를 보면 이 과업수행계획서 전에 불과 열흘 만에 실제로 이때는 서면조사나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미 답을 정해놓은 것처럼 종점부를 변경하겠다는 게 도저히 통상적으로 납득하지 않는데요. 지금 저희 착수보고에서 검토 방향을 제안하고 착수보고는 과업수행계획서 상에 과업수행 계획서지 않습니까? 예. 보고서가 아니고 예. 우리가 방향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종점부만 방향 있는 게- 지시가 예. 한참 후면 모를까 불과 용역한 지 열흘 만이에요. 잠깐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이 과업수행계획서를 2버전을 냈어요? 아닙니다. 한 버전 냈습니다. 근데 왜 국장님은 2가지 버전을 냈다고 그랬고, 자, 과업수행계획서 여기를 보면 첫 번째 목차에는 과업별 수업 방향이라고 하면 6번에 예비타당성 평가 검토라는 게 있어요. 6번에. 네, 예, 이거 냈죠. 예, 냈습니다. 근데 온라인 홈피에 국토부에서 올라온 거에 보면 이 6번 예비타당성 내용 검토 4페이지가 완전히 삭제된 거를 온라인 홈피에 냈습니다. 그때 도로국장님은 용역사, 우리 업체에서 2가지 버전을 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 버전 내신 거예요? 저희가 작년 4월에 한 가지 버전 내신 거예요? 2가지 버전 내신 거예요? 대답할게요. 예. 작년 저희가 4월 달에는 한 가지 버전을 제출했고요. 근본에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면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삭제를 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누가 적절하지 않은 판단을 누가 해요? 당신들이 지금 제가 제기한 대로 그 4페이지를 완전히 다르게 사후에 삭제한 경우는 지금 드러난 거죠? 삭제 인정하신 거예요? 네, 했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미 답을 정해놓고 했다가 모든 문제가 발생하자 사후적으로 4페이지를 삭제한 것이 지금 드러난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이 많았는데 상무님이 사전 통보 없이 증인신문 시작 10분 전에 출석하겠다고 알려오셨어요. 그래서 준비된 질문을 제가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종합감사 때 다시 출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사실관계에 따르면 강상면 종점하는 경동이 처음 만든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종점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 변경 노선을 제시한 당사자는 김수현 상무님입니까? 입니다. 맞습니까? 저를 포함한 우리 회사 그 참여자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참여자라고 하면 용역 책임자들입니까? 책임자, 분책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강상면 종점안을 누구에게 보고했습니까? 착수보고 전에. 착수보고 전이라고 하시면 그 도로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로공사 착수보고 전에 네. 내부적으로 누구에게 보고했습니까? 내부적으로는 도로 분야 책임자와 제가 같이 현장 조사를 했고요. 그 내용을 토대로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노선을 도출해서 사업 책임자한테 노선 보고를 계략적으로 했습니다. 착수보고 하기 전에 노선이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변경안을 도출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를 국토부랑 도로공사에 얘기한 건 언제입니까? 도로공사는 5월 16일인가 19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착수보고 때 처음 얘기하셨나요? 그렇죠. 발주처인 국토부는 어떻습니까? 국토부는 5월 24일 날 보고했습니다. 착수보고 전에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않으신 거네요, 외부로는? 외부로는 상의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저희가 뭐 현장 조사하고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네. 답변 됐고요. 그 박상훈 이사 진술에 따르면 이 종점 변경 노선을 만드는 과정에서 교통량 분석이나 BC 분석은 당연히 하지 않았고 기술적 검토도 별도로 하지 않았고 현장 답사만 거쳐서 단일한 변경 노선을 그렸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상무님, 지금 이 한 달 반 만에 그리고 사실은 이 계획서 작성일로 기준으로 하면 열흘 만에 기존에 2년 넘게 쭉 검토되고 추진되어 온 원안을 버리고 종점 변경 종점을 제시하신 것은 사실은 상식적으로 볼 때 굉장히 무리하고 의아하고 이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유 4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는 이런 문제가 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 종점을 이런 기준을 거쳐서 도출하겠다라고 하는 게 착수보고에서 얘기하는 게
상식적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설사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대안을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이 발주처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도록 복수의 대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동 용역사 동해가 있는데 동해도 착수 보고 직전에 이걸 들었다라고 하는 걸 봐서는 공동 용역사에게도 의견을 묻거나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참 의아한 일입니다. 그리고 BC, 교통량, 기술적 검토도 없는 상태에서 현장 값사만 가지고 이런 대안을 단일 대안을 도출했습니다. 이것도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 그냥 생각해 보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할 수 있는 건 딱 세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변경 단일 노선에 대해서 확신에 찬 경우거나 아니면 경동이 딱 이 강상면 종점을 하는 이 노선에 대해서 굉장히 자체적인 변경 동기가 있거나 세 번째는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은 거절할 수 없는 묵시적 명시적 지시가 있는 경우. 그런데 교통량 검토, BC 분석, 기술적 검토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무님이나 경동 측에서 이 변경 노선에 대해서 확신에 찰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로 경동의 입장에서 이 변경된 이 단일 노선이 아니면 안 될 자체적인 동기는 있을 수가 없어 보입니다. 경동이나 경동 대표님이 뭐 거기에 땅을 갖고 있는 게 아닌 한요. 그렇기 때문에 제기되는 의문이 있는 겁니다. 바로 용역사 경동에게 종점 변경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런 의문이 도출되는 것이거든요. 경동은 아무 검토도 안 한 상태에서 현장 한번 가보고 KDI 원안을 폐기해야 된다고 하고 거기에서 한 번 더 가보고 변경 노선을 그렸습니다. 상무님 말씀하신 대로. 근데 누가 수년 동안 검토되고 추진된 원안을 틀어서 노선을 바꾸라고 했습니까? 내부인입니까? 아니면 외부인입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동기로 이렇게 무리하고 이례적이고 의아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변경 노선을 착수 보고라는 것은 저희가 이 사업 용역을 받게 되면 어떤 인력을 가지고 어떤 일정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계략적인 틀을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저희가 대안 노선을 제출해서 이걸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론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착수 보고 이후에 나중에 기술적인 뭐 도로나 아니면 교통의 기술적인 검토는 추가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첫 교통량 데이터가 나왔던 게 9월 달에 나왔던 겁니다. 착수 보고는 우리가 종점뿐만 아니고 시점이나 중간에 IC 이제 나들목 간격도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문제 제기가 원론이고요. 그 문제 제기를 따라서 우리는 지금 현재 종점부가 구조물에 접속하는 부분을 토공부로 개선하겠다라고 검토 방향을 제시했던 겁니다. 그 검토 방향이 나중에 우리 사업이 끝났을 때 그대로 됐을지 안 됐을지는 나중에 차이가 더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짧은 기간에 우리가 노선을 마치 결정했다.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검토 방향을 제안하고 앞으로 이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렇지만 나중에 우리는 외부 자문도 있고요. 이제 관계간 협의도 있고요. 환경영 평가, 주민 동의도 얻어야 되고 사업비 증가에 따른 기재부 협의도 해야 됩니다. 그 일련의 과정이 다 끝나야 노선이 확정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현장을 가서 봤을 때 문제점을 발견했고 그래서 예타안보다 더 나은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검토 방향을 이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경동과 동해 우리 오신 분들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지난 제 질의에서 장관께서 뭐라고 답을 했냐면 과업 지시가 없으면 과업 수행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과업 수행은 국토부의 과업 지시에 따른다라고 명확하게 남겨놨습니다. 영상 찾아서 보세요. 제가 아까 그 박상혁 의원의 질의에 답을 하시는 걸 보고 한번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국토부의 과업 지시가 있었죠? 거기에 따라 과업 수행을 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과업 수행 계획서를 만드셔서 제출하셨죠? 네. 그런데 공무원분, 국토부의 공무원분의 뭐 이야기인지 지시인지에 따라서 뭐 이건 과업 지시겠죠. 이것도 일종의 4페이지를 삭제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네, 했습니다. 네. 과업 수행 계획서는 어디에 제출하십니까? 국토부에 제출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문서가 되겠죠. 공문서입니다. 그리고 공문서를 변조를 했기 때문에 공문서 변조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형법상으로 처벌이 되는 사안입니다. 이건 인지를 하시고요. 과업 지시에는 구두로 합니까? 문서로 합니까? 되게 중요한 것들은 문서를 하는데 네. 구두로 대부분 합니다. 추가 구두 지시는 기록을 남깁니까?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종점을 변경하라는 과업 지시가 있었겠네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종점을 변경을 갑작스럽게 했을까요? 기술적인 판단에서 했습니다. 자, 보세요. 과업 지시를 해야만 과업 수행을 한다라고 장관께서 답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과업 지시가 없었던 내용, 대안을 마련하라고는 과업 지시를 했습니까? 과업 지시서에 최적 대안 노선 선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적 노선을 네. 찾으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을 찾으라고 한 거죠. 예. 대안을 찾으라고 한 거는 즉 기존에 있는 안 말고 다른 걸 찾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기존에 거기에 아닐 근거는 수도 뭐였습니까? 있고요. 거기에 대한 근거는 뭐였습니까? 무슨 그러니까 다른 대안을 찾으라는 근거는 뭐였어요? 아까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타당성 사업 달리 타당성 제가 질문 한번 조사 해볼게요. 자, 국토부에서 지시가 내려갈 때 현재 예타가 끝난 이 종점 안은 문제가 있으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여기에 대한 최저안을 다 찾아봐라.
이렇게 해서 문제에 대한 제기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찾아보니 문제가 있었습니까? 자체적인 판단입니다. 자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 종점부 혹시 직원들 중에 양평에 살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없습니다. 혹시 양평군에 있는 안철영 국장과 잘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진짜 모르세요? 네. 몇 번 만나셨어요? 안철원 국장님이 몇 번 저희가 만나셨어요? 안 만났습니다. 전화 통화하신 적 있으십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양평군에서 혹시 온 문서 있습니까? 문서 가지고 있습니다. 2030 계획 등 양평군에서 강상면 쪽으로 그려놓은 종점 관련된 내용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 있으시죠?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거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시죠? 그거는 본인들이 직접 찾아서 가지고 있습니까? 양평군에서 보냈습니까? 저희가 과업을 착수를 하면 주변 문헌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참고를 했겠네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양평군에 살고 있지도 않고 현장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뭐 그 산을 다 넘어다니면서 찾아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즉 뭐냐면 기존에 양평군에서 만들어 놓은 강상면 종점안 그리고 가까이 있는 남양평 IC 등 이 모든 것들을 참고해서 그래서 최저간을 그거를 참고해서 만드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결정적인 되겠네요. 이유는 현장 조사를 통해서 한 거고요. 시간이 짧아요. 현장 조사 그거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루에 사람이 몇 킬로 걷습니까? 차는 몇 킬로 갈 수 있습니까? 며칠 동안 조사하셨어요? 하루하고 2번 했습니다. 2번. 이틀 동안에 그거 어떻게 다 전체 길이가 몇 킬로 정도입니까? 도로가? 말씀드렸듯이 착수 전체 보고가 몇 킬로 정도 모든 게 되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검토 방향을 그러면 제시하는 어디 거고요. 어디를 조사하셨습니까? 시점부 하고요. 시점부 각 종점부만 출입 시설 하고요. 자, 그러면은 종점부 11km 정도 했습니다. 구간에 예. 국지도 88호선 알죠? 네. 11km 정도 겹치는데 그거는 고려 안 하셨어요? 우선은 착수 보고 때는 예타 노선의 문제점을 도출하는 제가 겁니다. 여쭤보잖아요. 알고 계셨어요? 국지도 88호선이요? 모르시죠? 뭘 몰랐다는 거죠? 있었다는 국지도 걸 국지도 알았냐는 건가요? 88호선이 예. 여러분께서 제시하신 종점안과 예. 약 11km 정도가 네. 같은 구간에서 겹칩니다. 강화 직전까지. 그리고 강화 IC에서 강상면까지 네. 방향이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면 예. 시종점부만 감안을 해가지고는 이 종점안이 나올 수 없다는데 결국에는 참고하는 건 양평군의 내용을 참고했다는 거죠. 그것까지 맞죠? 네, 참고했습니다. 네. 자, 잠깐만 위원장님. 예.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위원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잠깐 1분만 의사진행 발언을 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그 공무원은 도로국 공무원이었습니까? 국토부? 기억나지 않는다고 기억나요. 어디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을 하세요? 도로국 말고 다른 데하고 일하는 데가 있어요? 도로국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도로국 내입니다. 네, 그 김수현 증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두 가지 사안이 명확해졌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경동 엔지니어링 김수현 상무를 비롯해서 경동 엔지니어링은 이 과업 수행 계획서라고 하는 공문서를 변조를 했습니다. 이거는 형법상으로 공문서 변조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 조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그 과업 수행 계획서 변조하는데 도로국 공무원과 아마 그 모의를 한 것 같은데 이 도로국 공무원에 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도로국 전체에 대해서 감사를 좀 요청을 드리고요. 반드시 공무원을 찾아서 징계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위원회에서 의결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현 상무님. 예. 과업 수행 계획서 4페이지 누락이 됐는데요. 그것이 맨 처음에는 다 올렸는데 국토부의 과업 수행 과정에서 국토부의 누군가가 지시를 해서 누락을 시켰다 이거죠? 지금 정확한 전후 관계는 기억이 안 난다고 아까부터 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우리 과업 수행 과정에서 국토부의 도로 정책과하고 수행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도로 정책과의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된 거죠? 그랬을 거로 지금 예상을 한. 예, 그랬을 거로 그렇죠. 예상을 한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명이 과장이냐 아니냐는 모른다는 거죠? 그건 확실하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 제가 확실하지 않다. 과업 수행 중에 한명희 과장님하고 통화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누군지는 모르나 국토부의 도로 정책과와 과의 구성원과는 일이 이루어진 거네요. 그죠? 그럴 걸로 예측하고 네, 있습니다. 그럴 걸로 예측한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모른다. 이거죠? 네. 기억이 없다. 모른다. 아는데 말할 수 없다. 요 셋 중에 어떤 겁니까? 기억이 없다라가 정답입니다. 기억이 없다. 네. 그러나 도로 정책과는 맞다. 그것도 확정될 수 없는 게 그때 자료 오픈할 때 저희 며칠 밤 세워서 자료 자, 만들고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국토부는 맞다. 맞습니까? 국토부하고만 같이 일했으니까. 그러니까 네. 국토부의 누군가는 맞다. 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쭐게요. 그 5월 이후에 국토부 모든 분께 전화가 왔다라고 그랬는데 아까 네, 네. 네 누구한테 전화 왔어요? 뭐 이렇게 많은 분이 계신지 몰랐는데 뭐 서기관님, 사무관님, 주무관님 해서 사실 제가 명함에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의 많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일이 이제 터지니까 같이 TF팀 구성해서 하신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그분이 누군지 기억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여러분이 전화를 주셔서 지금 기억이 없는 거죠? 기억을 못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5월이라는 건 22년 5월입니까? 23년 5월입니까? 23년 5월에 지금 지금 상황이 발생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저희가 사실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여기저기 전화도 많이 오고 의원실 대개의 보다가 경우 어떤 전화였습니까? 대개 이제 언론사에서는 사실에 대한 추궁이었고요. 보좌관이나 이런 분들은 뭐 자료 제출도 있었지만 5월 달부터예요? 5월에 재계혁회 그 무슨 그 언론에 공개되면서 본격적으로 6월 정도로 예상을 자, 기억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럼 지금 5월이기 때문에 뭐 통화 기록들은 다 갖고 있겠네요. 통화 기록은 없는데요. 아니, 전화기 뭐 얼마 안 됐으니까 통화 내역은 다 남아 있을 것 같고요. 예,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월부터 정말 많은 일을 겪었다 그러는데 뭐 어떤 일을 겪었어요? 제가 짧으면 짧지만 설계를 한 20년 이상을 하면서 뭐 세부 설계, 기본 설계, 뭐 여러 개 타당성, 뭐 기술 제안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 선 건 처음이고요. 저희 노선으로 인해서 뭐 누군가 혜택을 보고 누군가 우리가 그 뭐 외압에 의해서 노선을 선정했다. 굉장히 기술자로서 불쾌한 지금 의심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저희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5월 이후에 처음 겪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5월 달에 언론에 처음 보도할 때도 저거는 사실 무의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일파만파 번지는 걸 보고서 요즘 그 기술자로서 회의도 좀 느끼고 그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종점을 변경하는데 혹시 예타안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KDI 예타안이요. 네. 중천교의 횡단면에 대한 상세 검토를 통하여 향후 변속차로 접속에 따른 중천교 구조물 훼손을 취소할 수 있는 종방향 접속 처리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거는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종점을 변경했다 이 얘기인가요? 우선 그거는 저희가 그 기술력으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터널 확장 저희가 기술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강 넘어가는 교량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크게 봤던 거는 마을을 저초가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크게 봤습니다. 요즘은 이런 기술적이나 사업성에 대한 문제보다, 그러니까 사업비에 대한 문제보다 민원이 굉장히 큰 이 사업에 알겠습니다. 합니다. 우리 국토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방향 신축 장치를 설치해도 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각각 독립된 형태의 구조체로 연결되므로 기존 교량에는 영향이 없으며 일반적인 교량 확장 시 적용하는 방법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거는 도로정책과 4329번 문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이대로 가야 된다라는 게 예타안에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용역사에서 노선을 변경했다. 종점을 변경했다. 이렇게 지금 된 거란 말이죠. 예. 답변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 충분합니다. 뭐냐면은 민원의 우려 이거는 뭐 기술적으로 다 가능했지만 지금 민원의 우려 때문에 그랬다. 뭐 이렇게 지금 제가 답변을 들었고요.